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미국 축구, 드디어 미국 축구도 내일 또 있죠. 그리고 이제 개막한 미국 야구와 그리고 곧 개막한 일본 야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EPL과 EFL, J리그까지 7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조합 데이터표도 발송되고 있고요. 방송하는 중에 제가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이 조합 기록들로는 방송 데뷔한 첫 해 3회, 그리고 작년 4회 포함해서 방송 2년 반 동안 총 7번의 두 자릿수 연승을 기록해주게 됐고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 내용들은 제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들어가시면 방송국 최상단에 개인 통산 기록이라고 해서 게시글 만들어 놨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이제 제가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증거 자료를 제출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렇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당시에 올렸던 이 적중 내역들 쭉 보시고 댓글 내역들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트로피가 7개인데 7개 중에서 6개가 야구 시즌입니다. 두 자릿수 연승을 매 시즌마다 이제 3번씩 기록했던 또 제 최다 연승, 또 연승 또 종목이 곧 개막을 합니다. 내일부터 KBO가 또 개막을 하게 되겠고요. 저와 함께 이렇게 또 기록들 만들어가면서 좀 건설적으로 배팅해 보실 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도 우리 유튜브 형님들은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 연락 주시고요. 숲TV 형님들은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이벤트 참고하셔서 후원하시면 데이터표 쪽잠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3월 21일 NBA 첫 경기부터 프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어제였죠. NBA 이제 유튜브를 한번 안 올려드렸어요. 5경기밖에 없기도 했고 경기는 많이 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안 올려드렸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제가 프렌 구간을 참 잘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3월 18일이었죠. 엊그저께였는데, 이때도 이제 클리퍼스 프렌 포함해서 KC 프렌과 함께 적중해줬고, 그 다음에 그 전날입니다. 그 전날 바로 프렌승 구간 총 7개가 나왔는데 5개 잡아냈고요. 이날은 근데 미네소타 한 경기 빼고는 웬만한 경기들 다 맞춘 날이었어요. 분석이 좋았고, 유튜브 형님들도 이때 참여를 되게 많이 해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게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 제가 영상 올려드리지 않았지만 시카고 프렌, 샬럿 프렌, 여기 한 개 더 토론토 프렌까지 프렌승 구간 또 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경기들 많고요. GTD가 대부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날이기도 하고 백투백도 많이 없고, 오늘 같은 날 올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워싱턴과 올랜도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10경기 중에서 오늘 한 경기만 걸러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기를 걸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경기죠. 백투백 경기도 아니고 홈 연전, 원정 연전도 아니면서 그냥 무색무취한 그런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여기에다가 올랜도가 홈이면은 올랜도 쪽을 보면서 언더를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워싱턴이 홈 경기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올랜도는 원정 경기에서 수비력도 안 좋고 공격력이 조금 더 올라가는 팀인데, 워싱턴은 원정 경기보다 확실히 홈 경기를 좀 더 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워싱턴 프랜승 쪽으로 접근해 봐도 되는 그런 날이고요. 조던 풀이 나올 수 있고 미들턴이 3번을 잡아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외곽 구간에서 임팩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득점적인 부분에서는 워싱턴이 밀리진 않을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포스트인데, 사라가 최근에 수비력이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해도 올랜도의 포스트 수비력 자체가 사실 떨어지는 팀은 그건 분명 아니고, 또 최근에 올랜도가 외곽 구간에서 나름 좀 효율을 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긴 합니다. 물론 앤서니도 빠지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물론 이제 올랜도 직전 경기 휴스턴전에서 저득점으로 또 패배하기도 했죠. 다만 이제 올랜도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이런 약팀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 운영 능력 분명히 있고요. 또 직전 경기 휴스턴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반케로가 31득점, 그리고 프렌즈 바그너가 무려 20득점, 그리고 이제 비타즈 같은 경우에도 19득점을 해냈기 때문에 포스트의 힘 자체는 올랜도 미만 정말 잡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 경기 저는 좀 안정감 있게 가실 분들은 그냥 올랜도 일반 승만 보시고요. 난 좀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프랜승 쪽으로 접근해보시면 될 만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올랜도가 이기면서 워싱턴한테 프랜승만 내어주는 방향일 것 같고, 워싱턴 홈 경기이기 때문에 오바 정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직전 경기 프리뷰에 들었던 그 샌안토니오 프리뷰랑 좀 결은 흡사합니다. 둘 다 정말 밍숭맹숭한 그런 경기이지만 그래도 홈팀 워싱턴이 좀 더 낫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배받은 워싱턴 프랜승을 본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마이애미와 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기 이제 제가 마이애미 경기를 가져갔다가 이제 프랜스만 가져왔던 그런 경기였는데, 마이애미는 지금 구조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팀 자체가 지금 농구가 안 되는 거지, 전반적으로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색깔들이나 아니면 팀의 어떤 전술적인 부분들, 뭐 짜임새들은 괜찮습니다. 약간 작년에 디트로이트를 보는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가 그때 작년에 비커셉 감독 체제 아래에서 되게 포지션들은 좋았거든. 그리고 수비력도 나쁘지가 않았고 선수들도 다들 괜찮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승리를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엔 문제는 감독 문제였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스포일 감독의 문제가 이제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버틀러가 빠지고 난 다음에 포스트에서 이제 게임을 리드해줄 만한 자원이 없고, 그 부분을 이제 사실상 위긴스가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부상을 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팀이 전반적으로 조금 외곽은 좋지만 포스트가 무너지는 듯한 형태. 그러다 보니 외곽에서 한 번에 3점을 넣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세컨 리바운드 찬스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게 마이애미 가장 큰 문제고, 특히나 이제 4쿼터에 너무 약합니다. 마이애미 자체는. 그래서 4쿼터가 강한 휴스턴에게 오늘도 조금은 이제 좀 상성상은 나빠 보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마이애미가 홈 경기에서 많은 팀들이랑 붙었고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다 못 이겼고 그런 경기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오늘 경기에서 지금 마이애미가 연패거든요. 8연패인가 지금 얘들이 9연패인가, 아마 8연패인가 그럴 겁니다. 최근에 이제 홈 경기에서 맞붙었던 팀들 보면은 샬럿한테 한번 따였고, 시카고 불산에 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 클퍼, 보스턴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샬럿 같은 경우에는 샬럿의 어떤 야투가 나쁘지가 않았고요.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원정 시카고 불스 역배였다라는 점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드디어 홈 경기에서 한번 이제 연패를 끊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휴스턴이 강팀인 것도 맞고 지금 2위 경쟁이 치열한 서부 2위 경쟁이 치열한 부분들도 맞긴 합니다만, 가장 맞붙기에 좋은 어떤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멘 탐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에 아멘 탐슨이 돌아오게 되면은 좋은 점은 벤블릿의 부담감이 좀 줄어듭니다. 원래 벤블릿도 핸들링이 그렇게 좋은 자원은 아니에요. 이 선수도 어느 정도 클러치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타이트한 상황에서 득점으로 게임을 끌고 오는 걸 잘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핸들링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좀 있긴 한데, 그 부분을 아멘 탐슨이 메꿔줄 수 있죠. 다만 반대로 단점은 아멘 탐슨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포스트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딜런 브룩스가 4번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이애미가 다소 좀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포스트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애매합니다. 휴스턴이 최근에 그렇다고 또 원정 경기에서 많은 득점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는 마이애미가 어느 정도 홈 경기에서 연패를 끊어야 될 그런 타임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마이애미도 남았습니다. 8위권 경쟁까지 경기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패를 빠르게 끊을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마이애미를 잡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상대팀이 많은 득점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 많은 득점을 하기에 가장 그래도 최근에 맞붙었던 팀들 중에서 좀 떨어지는 팀이 그래도 휴스턴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요거 마이애미 역배 한 번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받았던 마이애미 역배 배당이 2.56 배당이었는데, 이게 2.56 배당이 좀 마이애미가 잘 갖고 오는 배당이긴 해요. 근데 지정형인 프랜스만 갖고 왔죠. 물론 디트로이트 막판에 그 커닝햄의 위닝 정말 버저 3점 그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마이애미 역배 프렌 둘 다 괜찮아 보이고요. 언더바가 좀 어려워. 휴스턴이 원정 경기에서 얼마나 터져줄지, 그리고 스포엘 감독이 수비적인 형태일지 공격적인 형태일지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언더는 보지만 굳이 권장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저 팀이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이번 시즌은 윈나우가 아니지만 우도카 감독 전술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래서 휴스턴이 그 후반기 초반이랑 전반기 막판에 부진했던 이유가 벤블리 빠지고 나서 경기 그 전술이 굉장히 단조로웠기 때문인데, 스포엘 감독도 문제가 지금 전술이 단조로운 감독인 게 문제잖아요. 그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비슷비슷할 거라 봅니다. 양 팀의 전술 흐름 자체가. 자, 미네랑 뉴올리언즈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형들아, 직전 경기 때 뉴올리언즈가 엄청 터졌어요. 지금 직전 경기 호세 알바라도가 형들 1번에서 섰던 게임 중에서 이번 시즌에 이겼던 게임이 한 번도 없었어. 직전 경기 딱 한 번 이겼습니다. 원래 전패였어요. 전패였는데 호세 알바라도가 1번에 서서 직전 경기 많은 득점 끝에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미네소타가 홈 경기에서 2번을 졌죠. 인디한테 졌고 뉴올한테 졌고 2번 다 이제 연패를 기록하면서 형들의 정말 통수를 시게 때리고 있는 이제 미네소타긴 한데, 직전 경기를 단순하게 미네소타 졌네, 왜 미네소타 왜 못했을까, 아니면 뭐 뉴올리언즈가 뭐 정말 잘했구나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도 제가 요거를 그때 경기를 돌려봤거든요. 돌려가지고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가를 봤더니 핸들링을
너무 재밌게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방구석 전문가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세 알바로도 핸들링이 안 된다고. 얘가 어쨌든 간에 얘가 1번 설 때는 볼이 안 돈다 그랬는데, 누가 핸들링을 했냐면 형들, 놀랍게도 자이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 알바라도가 1번에서 볼을 운반하는 게 아니라 얘가 했어. 얘가 자이언이 외곽에서 볼 갖고 있다가, 사실 미네소타가 수비가 나쁜 편은 아니긴 한데 자이언처럼 이렇게 힘으로 밀고 들어올 때 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 자이언이 밀고 들어오는 거를 명확하게 캐치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3번, 4번, 5번이 동시에 자이언한테 쏠리고, 외곽에 열려있는 공간에 자이언이 킥아웃 패스가 직전 경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소보다 킥아웃 패스를 거의 8배 가까이 했다 보니까 그만큼 뉴올리언즈가 외곽 구간에서 오픈 찬스에 3점을 던질 수 있는 확률도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미네소타가 뭐 정말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홈 경기기도 했고, 홈 경기 또 연전이기도 하고, 오늘 경기가. 그리고 자이언이 사실상 볼을 운반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스트에 대한 디펜스만 조금 더 강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 뭐 미네소타가 뭐 최근에 보여줬던 홈 경기에서 화력이 아니라 수비값으로 오히려 뉴올리언즈를 잡아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요, 내일 경기 뉴올리언즈 100득점 못 넣을 것 같아요. 물론 직전 경기 잘했습니다. 잘하긴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외곽 구간이 살아날 수 있는 전술들을 잘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미네소타가 그 부분을 잘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건데, 저는 이거는 뭐 앤서니 에드워즈가 직전 경기 그래도 29득점을 했고, 물론 야투 값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고, 저는 충분히 리턴 매치에서는 뭐 포스트에서의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을까. 다른 팀이라면 모를까, 미네소타라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포스트에서 디펜스 값이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지들이 형들아 바보가 아닌 이상 직전 경기 미네소타가 예를 들어서 전술적으로 털렸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13.5를 마인을 주질 않았겠죠. 근데 또 13.5라는 높은 기준점을 부여를 했다는 거는 미네 입장에서 충분히 반등 포인트가 워낙 크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바로도가 2번 연속 터질 가능성 저는 없다라고 봐요. 특히나 뉴올리언즈 지금 뭐 벤치 멤버들 중에서 또 뭐 허브 존스나 아니면 머피 3세 둘 다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벤치 라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원이 뉴올리언즈에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미네승, 마헨승, 그리고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미네 마인 볼 바엔 차라리 오바를 보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일 경기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분석하긴 그래요. 저는 전술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저 경기를 제가 돌려봤어. 비디오를 돌려보면서 희한하게 킥아웃 패스가 워낙 그 수치가 높아가지고 도대체 뭔가 해서 봤더니 자이언이 핸들링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알바라도가 안 된다는 거를 아는 거지, 저 구단에서도. 현명하죠. 자, 아무튼 오클라호마와 샬럿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연전 오클라호마고요. 하루 푹 쉬고 온 스가입니다. 하루가 아니죠. 오클라호마가 직전 홈 연전 경기 때 이틀을 쉬고 경기를 했으니까 지금 오클라호마는 그러면 5일간 하나 둘 3 4 5 5일간 두 경기죠. 5일간 두 경기 따지고 보면 5일간 두 경기고요. 여기에다가 스가는 직전 경기를 안 뛰었습니다. 사실상 길더스 알렉산더는 이러면 이제 5일을 쉬고 홈 경기에서 스가를 데리고 이제 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예 경기력 자체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샬럿은 뭐죠? 백투백 원정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백투 원정은 아닙니다. 지경기가 오늘이 홈 경기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샬럿 역배를 형들한테 이제 가져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샬럿이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브리지스가 최근에 한 경기를 쉬었고, 그리고 이제 홈 경기 어제 좋은 결과가 만들어냈고, 라멜로 볼과 브리지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샬럿의 외곽은 나쁘지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거는 어쨌든 비빌 수 있는 팀을 상대로 해당되는 얘기고, 오늘은 오클라호마입니다. 이거 형들 오클라호마가 어떤 팀이냐면, 최근에 형들 다들 필라델피아 기억나십니까? 필라델피아가 주전들 싹 다 빼고 전술이 바뀌었잖아요. 올 공격 스탯으로 완전 이제 팀을 바꿔버렸잖아. 수비 아예 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팀을 상대로 최근에 필라델피아가 뭐 120, 130 쉽게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실점은 했지만, 근데 그런 팀을 상대로도 100득점으로 묶었던 팀이 오클라호마입니다. 얘네는 이번 시즌 형들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그 누구도 깔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상대가 안 됩니다. 외곽에서 아무리 난다긴다 하는 팀들 오클라호마한테 갖다 대면은 100득점, 뭐 100득점 초반대하고 다 나가 떨어진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5일신 길더스 알렉산더다? 이거 뭐 19.5 떨어졌는데 저도 이거 한 20점 차까지 봅니다. 그래서 딱 그 기준에 맞는 기준점을 쥐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20점 차라고 해도 이거는 샬럿 프렌을 못 봅니다. 이건 오클 마인 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 마인승에다가 뭐 어쩔 수 없죠 형들. 오바까지 봐야겠죠 이거는. 언더를 보고 싶긴 한데 샬럿이 이것도 부진할 것 같아서 100득점 못 넣을 것 같아서 언더를 보고 싶긴 한데 기준점이 너무 낮아. 220점 되기 때문에 이게 오바를 보는 게 맞다. 클립을 보여서 멤버 다다른 그러니까 지금 오클라호마 홈 경기는 거기다가 지금 5일 동안 형들 후반기 때 5일 동안 2경기를 하는 팀이 서부 1위 강팀이 그렇단 말이지. 이거는 후반기 체력적으로나 심지어 그 팀의 에이스가 5일을 쉬고 나온다라는 거나 뭐 여러가지 측면에서 저렇게 크게 핸디캡을 받은 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샬럿은 백투백입니다 형들. 자, 샌안토니오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뭐 이게 분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버. 이거는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샌안토니오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이제 경기를 하는 걸 보면은 얘네도 이제 어느 정도 시즌을 마감하는 게 좀 눈에 보이죠. 젊은 선수들 위주로 좀 게임 돌리고 있고 지금은 라인업 보이십니까? 형들 5번 보이세요? 제레미 소찬 보이십니까? 5번?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야. 소찬 형들 원래 3번까지 뛰는 팀이에요. 그리고 소찬은 조금만 더 오버 싸면은 2번에 갖다 놓고 써도 되는 선수야. 근데 얘가 5번에서 뛰고 있습니다 형들. 사실상 클러치 히터를 5번에 넣고 쓴다. 이거는 진짜 이 팀 자체가 어쨌든 샌안토니오라는 팀의 형들 컬러는 선수 육성 그리고 선수 위주의 팀. 무조건 어쨌든 뭐 이 선수들의 미래를 조금 더 바라보고 경기를 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즌을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젊은 선수들 위주로 조금 더 다득점 위주로 게임을 끌고 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필라델피아 망했어요 팀. 얘네들은 그냥 달리는 거 말고 이제 못합니다. 댈러스처럼. 오버하고 있어, 오버. 기준점이 많이 높아요. 이게 241.5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높기는 하지만, 이거는 볼 게 오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한 팀 꼽자고 한다면은, 뭐, 샌안토니오 홈 경기니까, 세난 승 정도만 보시면 어떨까. 근데 꼭 저런 경기가 필라 프렌 나오는 경기긴 합니다. 다음, 댈러스랑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경기 한번 써보세요. 저게 기준점 무시가 될 수도 있어요. 100개 하면 내일 그럼요 형님 내일 주간까지 나갑니다. 그럼 이번에 또 미국 축구 우리 또 형들 지금 다 저거 하고 있잖아. 국가 대항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보니까 축구가 거의 없는 것 같던데 형들. 축구가 J리그2가 일요일에 있나? 그렇고 대부분 축구가 없는데 형들 우리는 뭐가 있어? 미국 축구가 있습니다. 미국 축구. 우리는 또 주말에 미축이 있기 때문에 또 주말까지 한번 또 형들 받아보시는 것도 저는 권장드립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미축을 합니다. 자, 다음은 댈러스랑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좀 어려웠던 경기긴 했어요. 이게 댈러스가 홈이라서 만약에 이게 댈러스가 디트로이트랑 홈이랑 원정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디트로이트 마인을 정말 주력급으로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이게 어쨌든 디트로이트란 팀의 문제는 원정 경기에서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비에 대한 어떤 검증이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직전 경기 마이애미가 형들 어떤 팀이었냐면 마이애미란 팀은 원래 최근에 110득점도 못 넘기던 정말 저득점을 하던 팀이었는데 그런 마이애미한테도 외곽을 털렸던 팀이 디트로이트입니다. 직전 경기 마이애미 113득점 넣었어요. 더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디트로이트라는 팀 자체가 아직까지 원정에서 수비값에 대한 검증을 못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홈 댈러스를 상대로도 꽤 많은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어쨌든 공격적으로 그리고 지금 뭐 얘들은 뛸 만한 선수도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수비에 내려놓고 다득점을 하는 방향으로 게임을 끌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우리가 처음에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오버 정도 봅니다. 오버 정도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굳이 한 팀 고르라고 한다면 지금 댈러스는 더 도저히 손이 안 가긴 합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승, 마힌 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괜찮아 보입니다. 오버 요거는. 다음 경기 유타랑 보스턴 우리 숭아장님 데이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형들 내일 KBO가 드디어 개막을 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NBA 개막했던 것 같은데 벌써 NBA가
폐막을 향해 달려나가고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야구가 이제 드디어 또 개막을 하네요. 희한합니다. 자, 아무튼 유타와 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보스턴이 마인까지 하는 경기입니다. 이거는 보스턴이 형들 지금 2일을 쉬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2일 쉰 경기를 후반기 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것만큼 강점이 없는데 최근에 보스턴이 또 2일을 쉰 적이 있어. 그만큼 보스턴 애들은 지금 체력 관리가 아마 정말 잘 됐을 겁니다. 물론 이제 브라운이 못 나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뭐 브라운 얘 부상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그 라마단 기간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뭐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보스턴이 풀 라인업 아닌 풀 라인업이에요. 3번 브라운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뭐 아무리 원정이라고 하지만 말씀드렸죠. 보스턴이 이번 시즌 원정 경기 승률도 높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보스턴 이 라인업 가지고 유타 이거 못 털면은 문제 큽니다.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최근에 유타가 형들 홈 경기에서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유타도 이제 많은 득점을 동반한 야투 팀이다 보니까 직전 경기 워싱턴전에서 무려 128득점을 넣었고요. 토론토 상대로도 118득점을 넣기도 했고 또 뭐 뉴욕 상대 121득점, 미네 상대 117득점 뭐 전반적으로 많은 득점을 했던 경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저득점을 할 때도 있지만 유타같이 이렇게 야투 팀들은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보스턴 마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수비값으로 이제 그럼 유타를 찍어 눌러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보스턴이 홈 경기라고 한다면 모를까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비력보다는 공격력이 좀 더 클 가능성이 높고요. 유타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보다는 홈 경기가 조금 더 야투값이 괜찮습니다. 이 팀의 문제가 이제 턴오버가 많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보스턴이 턴오버 이후에 속공 득점이 리그 최상위권이라는 거 좀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아마 저득점 사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봐요. 오바 좋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보스턴 똥배 아니면은 마행승을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보스턴 두 자릿수 승률에 대한 이 의심을 버리진 못하겠습니다. 최근에도 그 이틀 쉬고 브루클린전이었나? 브루클린전에서 이제 홈 경기에서 8점 차 승리였나요? 은근히 타이트하게 또 승리를 거둬냈고 그런 부분들. 다만 지금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때 형들 아까 오클라호마가 5일 동안 2경기였잖아요. 보스턴은 6일 동안 2경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모든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이 충분히 갖춰진 것은 분명할 것 같다. 오바 봅니다. 오바. 자, 다음은 피닉스와 클리블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너무 뜬금없는 얘기인데 이거 유튜브 촬영하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뜬금없는 얘기인데 형들 그 제가 작년에 이번 시즌 말고 지난 시즌 NBA 때 제가 개막전 형들한테 항상 개막전 때마다 이제 그 30개 팀을 다 프리뷰를 해드리고 꼭 뭐를 짚어드리냐면 올해의 선수를 제가 짚어드리거든요. 올해 엄청 성장할 선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를 골라드리는데 제가 작년에 할리버튼을 짚어드렸고요. 올 시즌 제가 누굴 짚어드렸냐면 오스틴 리브스를 짚어드렸단 말이지. 근데 얘가 시즌 중반 때까지는 형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어. 그리고 얘가 과연 성장의 가능성이 있을까? 오랜만에 아르마다가 예측이 틀린 걸까? 뭐 이런 이제 그것도 있었는데 오스틴 리브스 몸값이 형들 몇십 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오늘 이제 올해까지 끝나고 FA로 풀리는데 얘가 정말 대형 계약을 따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보스턴 쪽이랑 컨택이 조금 있다라는 어떤 뭐 찌라실 수도 있지만 얘기들이 있더라고. 아무튼 보스턴도 외곽들 지금 물갈이 할 때 됐잖아. 화이트나 아니면 뭐 주루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번 시즌도 맞추지 않았나 이 정도 되면은 작년 할리버튼도 형들 이 올 시즌 돼서나 이제 형들이 이제 할리버튼 하지 작년에 할리버튼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아무튼 NBA는 아르마다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자, 피닉스랑 클리블랜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스 지금 대박이지.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돈치치 오면서 지금 더 좋아질 거야 아마 앞으로도. 자, 피닉스랑 클리블랜드인데 계속 말씀드립니다. 클리블랜드 지금 4일 동안 원정 경기만 지금 3번이요. 직전 경기 백투백하고 하루 쉬고 또 원정인데 얘들 왜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출전시키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애킨슨 감독도 어느 정도 주전 선수들만 좀 쓰는 감독이긴 합니다. 원래 골스 사단 애들이 다 그래. 저기 세크라멘토 때 예전에 그 크리스 브라운 감독도 웬만하면 주전들 막 돌리는 그런 이제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에키슨 감독도 이제 거기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옛날에 스티븐거 감독도 웬만하면 주전들 위주로 막 돌렸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비가 안 돼요 지금. 직전 경기 제가 세크라멘토 그거 역배 형들한테 짚어드렸잖아요. 저 어디 있냐? 이거 보시면 요때 제가 세크라멘토 프랭스 맨 밑에 거 요거 세크 프랭스인데 이거 제가 형들한테 역배까지 형 잡아드렸잖아. 이유가 뭐였냐면 클리블랜드가 지금 수비가 아예 안 돼요. 수비가 안 된 상태여서 원정 3연전이다. 이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이제 미첼 빠졌었죠? 갈란드였나? 갈란드 빠졌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쉬어야 돼. 뭐 모블리, 알렌, 뭐 미첼, 갈란드 다 쉬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지금 하지도 않고 있고 사실 클리블랜드란 팀 자체가 완성도는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그 파이널까지 노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경기도 많이 남았고 그렇다고 지금 1위 자리를 뭐 보수한테 내어둘 상황인 것도 아니야. 사실상 1위가 거의 확실시된 상황인데 그걸 뭔가 수비를 한다라거나 벤치 멤버들 애들 데리고 하나하나씩 조금씩 고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제대로 틀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경기를 강행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얘네들의 지금 체력 상대가 온전치도 못할 건데 뭐 그런 부분들. 그 피닉스가 지금 형들 홈 경기를 잘해요. 또 홈 경기에서 워낙 이제 공격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물론 수비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이 경기 일단 저는 또 오바 먼저 처음에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제가 피닉스랑 좀 4대가 안 맞아요. 좀 4대가 안 맞아서 좀 피하고 싶긴 한데 저는 이거 피닉스 프랜스 괜찮아 보입니다. 이 6.5인가 아마 받았을 거야. 국내는 지금 해외는 7.5인데 6.5 3포션까지 내려갈 게임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클리블랜드가 진짜 외곽이 엄청 터져야 된다는 건데 반대로 얘네들 수비도 안 되기 때문에 피닉스가 또 홈 경기라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저 오바 보면서 피닉스 프렛 어떨까 싶습니다. 클리블랜드 일반승 정도 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질 것 같은 게임은 일단 아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클리블랜드 오늘 이길 것 같아. 일반승은 할 것 같아요. 1.29 배당 들어올 배당일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클리블랜드란 팀이 오늘도 만약에 다득점, 다실점 이런 게임으로 이겨버리면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문제라는 거지. 한 번쯤은 본인들이 이제 득점을 한 120득점에 머무르더라도 상대 팀의 득점을 이 세 자릿수 밑으로 한번 최소화시키는 게임이 한 번쯤은 나와줘야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저거 계속 저렇게 하면은 파이널 가기 전에 진짜 보스턴에서 잡힌다 저 제대. 어제는 골스 사단이라 막 감독이 클리블랜드를 응원하긴 하는데 아무튼 아르바다니 피닉스 감독 잘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부데놀저 잘려야 내가 부데놀저 치매 왔다니까. 자, 포틀랜드랑 덴버 경기인데 요키치 볼을 쓰는 팀이 요키치가 빠졌어요. 포틀랜드 홈 경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포틀랜드 홈 경기 역배 또 잡아드렸죠. 이거 잡아드렸고 포틀랜드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팀들 좋아하는 건 아닌데 팀 자체가 이 안정성은 되게 좋습니다. 포틀랜드도 홈 경기에서 수비값을 동반한 팀이고 원래 그랜트랑 이제 에이튼 없었을 때 수비율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수비 잘합니다. 그리고 사이먼스가 나왔을 때 공수 밸런스 좋아지고요. 벤치 멤버들 벤치 경쟁력 좋고 뭐 포틀랜드가 정배받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나. 그치 내 말이 그 말이야. 583도 형님. 자 그런데 우리가 배팅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 그죠? 배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과연 덴버라는 지금 2위 싸움을 하는 팀의 형들 얘들도 뭐 어디 저기 변방팀이 아니라 얘네 지금 레이커스 휴스턴이랑 2위 싸움하는 팀입니다. 물론 요키치는 휴식이 필요하시는 거긴 하니까 그러니까 2위 싸움하는 팀이 어쨌든 포틀랜드 이 팀 하나 못 잡을까라는 좀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야 포틀랜드가 역배였으면 우리가 뭐다? 프랜싱에 대한 메리트는 있잖아. 플러스 핸디캡 이런 메리트는 있는데 정배기 때문에 메리트는 없고요. 차라리 포틀랜드 보실 분들의 형들 언더를 보시면 어떨까. 차라리 언더를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덴버가 이긴다라는 거는 어차피 많은 득점을 동반할 건데 포틀랜드가 이긴다라는 건 저는 덴버가 부진하거나 포틀랜드 수비가 좋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포틀랜드가 많은 득점으로 덴버를 잡을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래서 언더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틀랜드 승보다 배당도 좋고 그리고 포틀랜드가 만약에 진다고 하더라도 언더에 대한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그럴 거면 언더가 맞지 않냐는 이 말입니다. 언더로 접근할게요 형들. 배당도 보니까 괜찮던데 이거 언더 1.79 배당인가. 해외 쓰시는 분들은 얘가 무슨 소리 하나 싶죠. 1.79 배당이 괜찮은 배당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배트맨은 그렇습니다. 배트맨은 심각할 때는 진짜 핸디캡 연기인데 1.71 배당 1.69 배당 이지랄하면 줍니다.
골 때리는 사이트예요. 자, 클리퍼스랑 멤피스 경기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후반기 때 2일 쉰 팀은 어쨌든 홈에서 특히나 홈팀이 2일 쉬었다. 이거는 뭐 그만큼 강점이 너무나도 뚜렷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리퍼스 홈에서 지금 이틀 쉬고 경기하는 거고요. 클리퍼스의 강점은 수비입니다. 수비고 멤피스가 최근에 원정 경기를 보시면은 딱 그게 구간들이 명확해요. 원정 경기에서 다득점했던 경기들은 상대팀이 다 수비가 안 됐습니다. 반대로 원정팀에서 부진했던 경기들은 홈팀들이 강팀이거나 수비를 잘했던 팀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클리퍼스 수비가 좋은 팀이죠. 수비가 좋은 팀이고 멤피스란 팀은 어쨌든 최근에 홈 경기에서는 꾸준하게 홈에서 120득점 이상씩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분명한 기복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물론 그랬고요. 그러니까 멤피스란 팀이 여기에다가 자모란트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저는 경쟁력은 없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팀이 옛날에 젠키슨 감독이 자모란트, 데스먼드 베인, 자레니스 주니어, 이디 다 빠져있을 때도 나름 성과를 내고 승리를 갖고 왔던 경기들을 보시면은 벤치 멤버들이 3점슛 잘 넣고 수비 잘 되고 이 두 구간이 모두 존재했는데 지금 멤피스의 벤치 구간들 보시면은 3점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수비는 당연히 안 되고 전체적으로 멤피스라는 팀이 좀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지금 이 멤피스를 고른다라기보다도 이제 클리퍼 쪽으로 접근하는 권장 드리겠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멤피스도 순위 경쟁이 물론 클리퍼도 치열하지만 다만 이게 배당이 조금은 아쉽다. 1.3배당이라는 게 조금만 더 줬었어도 제가 이거는 진짜 형들한테 야 이거 주력으로 쓸만하다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이게 배당이 좀 아쉽습니다. 1.3배당이라는 배당은 어쨌든 자 요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수티 형님들은 지금 바로 전체표도 띄워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챙겨드릴 수 있는 고배당이나 아니면 3순위라 2순위 3순위라도 있으면 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추천수 다들 아시다시피 미리 좀 눌러주시고요. 지금 거의 한 130, 140여 분 보고 계시는데 추천수가 절반도 안 눌렸습니다. 빠르게 눌러주시고 우리 이제 유튜브 형님들도 요즘 좋아요 잘 눌러주시더라고요. 또 주말 왔죠. 제가 또 주말에 제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로또 조합 몇 개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소소하게 한번 배팅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또 도움 되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또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은 커뮤니티 가셔서 그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로또 조합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이제 주력 조합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바로 제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어떻게 분석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좋은 정보들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